밑이 A입니다. A가 0과 1 사이였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나 잘 생각을 해. A가 0과 1 사이로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은 얘는 감소함수가 돼요. 즉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그렇지. 예인아 너가 아까 질문했으니까 fx1이랑 fx2랑 누가 더 크니? 둘 중에 하나겠지. 두 개 다 말하면 어떡해. 둘 중에 하나지. 확률은 50%야. 뭐야? 맞아?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원이죠. 자, 왜 그러냐면요. 감소함수예요. 얘가 줄어든단 말이야. 내려간단 말이야. 생각을 해. 이 표현 이젠 너희들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x1이 왼쪽에 있고 x2가 더 크대잖아. 그럼 x2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얘는 내려가거든. 그러면 x1을 대입한 함수값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고요. 이게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이야.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거든. 즉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이랑 fx2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요. 올라가요. 더 큰 거야.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A가 1보다 커요. 둘 다 정의역이 정의역 x가 알파와 베타 사이래. 그러면은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 중에 누가 더 커요? A가 1보다 크면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니까 얘가 더 큰 거야. 니네들 하기 좋아하는 거 그거야. Y는 A의, 자, fx가 만약에 A의 x제곱이야.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어서 둘 중에 하나가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맞아요. 얘는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유형이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 fx는 3의 x제곱이래. 정의역이 제한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프가 전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3의 x제곱이니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만 제한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값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1을 집어넣은 3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9분의 1이 최소값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들,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y는 a의 fx와 같이 지수에 그냥 이렇게 x만 깔끔하게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에이. 진짜 얘 이렇게 했니? 그거 필수 문제에서 볼게요. 이런 구조는 필수 문제에서 볼게요. 150번 같이 봅시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증가하는 개형이니 감소하는 개형이니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얘나 증가하니 감소하니? y는 2의 x제곱이야.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해요. 그럼 x가 0일 때 그렇지. 3일 때 최대값 4분의 1입니다. 감소함수예요. 그러면은 얘이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렇지. 최대가 되고 2일 때 그렇지. 최소값이 됩니다. 왜? 감소함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형이라는 게 중요한 건 그런 거야. 우리가 얘가 증가하는 아이인지 감소하는 아이인지를 판별해 볼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어디서 최대값을 갖는지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냥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선 정의역 x가 얼마일 때 최대니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뭐 굳이 크게 상관없습니다. 밑이 3이죠. 증가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1이 최소값. 증가하니까 1을 집어넣어서 3의 세제곱인 27이 최대값이 될 거예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밑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수함수, 지수식에서 밑이라고 부르는 건 x의 개수가 1일 때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에 x-1과 같이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때 밑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뭐 만약에 2에 2x-1이야? 얘는 밑이 2야? 아니, 밑이 4가 되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밑이 4예요? 아, 밑이 4분의 1이라고 했니? 잠깐만. 밑이 4죠. 자, 이런 것과 같이 밑을 확인해 볼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요. 정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데 얘는 감소하는 아이거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2를 집어넣어서 2분의 1이 최소값. 그럼 선생님 얘는 밑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 응용 정도는 요 정도 응용은 해야지. 이거 3분의 4의 x제곱이잖아. 밑 7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함수예요. 됐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8번. 필수 문제 8번을 보세요. 자, 치환이라는 방법을 갖다가 쓸 거야.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쓰고선 시작을 할게.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얘가 지수에 2차식이 있기 때문에 얘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다시. 원래는 여기에 y는 2의 x제곱이 되면은 정의역 x는 모든 실수. 다음. 치역 y는 0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였는데 얘는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제한이 됩니다. 생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요. 얘는 2에 마이너스의 x-1의 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보면 지수가 어떤 값밖에 못 가죠? 1 이하의 숫자들밖에 못 가져요. 즉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들도 제한이 생긴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돼요. 무조건 얘가 계속 값이 커질 수가 없어요. 치수가 제한되니까. 사실 얘는 치환까지 안 가도 되는데 치환으로 설명해 줘야죠. 앞으로 치환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치환이라는 방법은 합성함수의 역연산이에요. 다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t로 치환할 거야. 배우지 않았니? 근데 치환을 하면은 뭐가 생긴다? 그렇지. 잘 배웠네. 치환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얘는 t로 치환했어. 그러면은 함수가 y는 2의 t제곱이 돼 라고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식을 변형하는 것,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식을 변형하는 것만 했다라면 고등학교에선 얘가 치환이 되면서 범위가 생성되게 돼요. 치환을 하면 범위가 거의 잘 생겨요. 90%는 범위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치환을 하면 그냥 치환하고 끝? 아니야. 치환을 했다 보니까
얘가 x의 모든 실수, 아무거나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대입해도 절대 t는 1을 넘어가지 않아. 이차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이하예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2의 x제곱 그래프니까 다 그리진 않을게. 아이씨, 이렇게까지. 자, t죠. 그럼 치환된 그래프는 얘는 1 이하니까 1 이하만 그려지고 제한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따라서 1을 집어넣어서 얼마? 2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t는 1일 때 y가 2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t는 내가 만든 거잖아. x가 얼마일 때까지 찾아야죠. t가 1이 되려면요. t가 1이 되려면 x는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1, 그리고 t는 1일 때 y는 2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 자, 설명 이해 안 가는 부분. 이해 가냐고. 치환해서 범위 생기고. 어? 요거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고? 얘를 봐봐. 쟤에 대한 이차함수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기지. 그쵸? 그러면은 x의 모든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t는 1을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t는 1 이하야. 치환하면서 범위가 생기는 거야. 아니 이거 2차식의 최대치수 알잖아 이거. 9번 보세요. 9번이에요. 9번.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풀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풀고 넘어갈 거예요. 둘 다 아래쪽에 확인 체크 문제 푸는 거 선생님 가서 볼 거예요. 봅시다. 잘 안 보니까 역시나 같이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당연히 치환할 겁니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같이 원래는 t가 1 이하입니다 라고 하는 범위가 생겨요. 그런데 x를 아까는 x가 뭐였냐면 모든 실수였어. 근데 지금은 x가 1부터 4까지로 제한됐어요. 다시 아까 했던 방법 잘 떠올려 보자. 얘 그래프는 3,1이 꼭지점이야. 그래서 3,1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갖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였어. 자, 그래서 3일 때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는 형태였는데 그런데 x가 어떻게 됐어요? 1부터 4까지로 제한이 됐어요. 여기 어디에 있는 1부터 자,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 나오나 확인합시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요. 1부터 어디까지로? 1부터 4까지로 x가 제한됐어요. 그래서 여기 4까지. 그러면 정의역 x가 1부터 4까지니까 나머지들은 안 그려지죠. 왜? x가 없으니까. 따라서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집니다. 그러면 x가 제한되면 t는 더욱더 제한된다고. 가뜩이나 1 이하인데 x를 제한시켜서 t가 더욱더 제한된 범위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좋아요. t의 범위 어떻게 되니?
3이야? 왜? 여러분 대답을 하기가 더 어려워하지. 얘람아,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뭐라고?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입니다. 다시 보시면요. t가 마이너스 3부터 이 노란색 애들을 보라고. 노란색 애들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 즉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t의 범위라고요. 치환하면서 범위가 원래도 생기는데 근데 x를 제한시키니까 t는 더욱더 제한된 범위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y는 4분의 1의 t제곱이야. t로 치환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4분의 1의 t제곱 그래프는요. 여기가 t입니다. 근데 t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됐어요. 정의역 t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만 그려지고 나머지들은 안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y는요. 얼마가 최소값이에요? 4분의 1이 최소값이에요. x가 얼마일 때? 다시 t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t가 1일 때 4분의 1이 최소값이지.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t가 1이 되려면 x는 3일 때야. 즉 x는 3일 때 4분의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너 얘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 여기가 1이 보이니까 그냥 1 찍은 거야. 그렇지? 노아야 최대값 얼마니? 그렇죠. 마이너스 3일 때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y는 64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아 x는 얼마일 때야? x가 얼마일 때 t가 아니라 y가 64가 돼요.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x가 1일 때 t가 마이너스 3이 되거든. x가 1일 때 t가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6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죠.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지금 다 푸세요. 152, 153, 154를 지금 다 푸세요. 자, 치환을 통해서 어떻게 푸나 여기서 봅시다. 자, 안 보이니까 식을 갖다 쓰고 할게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에요. 얘도 우리가 변형을 해서 치환을 할 거야. 근데 2의 x제곱이 보이고요. 밑이 다르죠?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과 같습니다. 2의 x제곱의 제곱과 같아요. 그럼 얘는요. x 플러스 1제곱이잖아. 2 곱하기 2의 x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치환할지가 보일 거야. 누구를 치환하느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런데 치환하면 2의 x제곱, x의 모든 실수여도, 정의역이 모든 실수여도, 정의역 x가 모든 실수여도 t는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이 생겨요. 범위가 생겨요. 그런데 심지어 x가 더욱더 제한이 됐어요. x가 0과 2 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t가 가질 수 있는 치환하면서 t가 범위가 어떻게 변하는가 봐야 돼요. 2의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입니다. 0 등호 있지요? 2의 등호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지고 나머지들은 안 그려져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t예요. y좌표 자리에 t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y좌표가 t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t는 여기 1이죠. 0 넣으면 1이고요. 2 넣으면 4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로 더욱더 제한된 범위가 되면서 주어진 함수는 치환함으로써 t제곱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지워되죠? 진짜 근접한 적도 있었어. 학교가 미친 척하고 시험을 너무 쉽게 냈던 거야. 내가 안 될 줄 알고 뭐 85점인가에다가 페라리를 걸어놨거든, 걔한테. 왜냐면 걔는 맞을 일이 없는 아이였어. 걔는 85점에 걔 인생권 나온 적이 없는 아이였어. 근데 80점에 근접해서 나온 거야. 근데 야, 페라리 나도 못 먹었지 한데. 큰일 날 뻔했지. 하마터면 우리 집 망할 뻔했어. 자, 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래프를 또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치환을 통해서 된 얘는 내가 구하는 최대값, 최소값은 결국엔 y의 범위를 구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런데 t의 범위가 1 이상 4 이하. 1에서부터 여기 어디에 있는 4까지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나머지는 안 그려집니다. 따라서 얘의 y좌표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이상 4를 집어넣어서 3, 3, 9 마이너스 1, 8이 최대값이 돼요. 이해 갔어요? 안 줄었지? 어떻게 하다 또 잠이 깼니? 자, 최대값 8,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지금 바로 푸세요. 55번. 지금 푸십시오. 보세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너희들이 아까와 같이 치환해서 하는 꼴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아까 또 치환했지만 어쨌든 첫 번째 2차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완전 제곱꼴에서 그쵸? 요거 할 줄 알죠? 두 번째 최대 최소값이 나왔을 때 분수식 구조 또는 양수 조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하 떠올리셔야 해요. 산술기하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고난도 문제들을 접했는데 선생님 이거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그럼 딱 분명 세 가지 중에 하나라서 선생님은 풀어줘.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세 번째 기하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점으로부터 원까지의 최대거리 최소거리 구하는 거지. 그런 것 같이 기하적 특성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미분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2차식 나와서 완전 제곱꼴 풀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했었죠. 자, 그거 했었고요. 다음 산술기하의 구조예요. 얘가 왜 산술기하의 구조이냐? 2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주의하셔서 보니까 지수식이어서 x가 x 범위 지정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그러면 무조건 함수에서는 모든 실수가 x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t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게 치환하면서 걸리는 조건이야. 그래서 t 나오고요. 얘는 2 곱하기 t 분의 1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지? 분수식 나왔지? 심지어 양수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야. 산술기하는 어떻게 푸는 거였지?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조건 중요합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둘의 곱. 모든 공식들은 외울 때 문자로 멍청하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항상 공식들은 과학도 그래. 과학도 외울 때는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나 지금 어떻게 했어?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둘의 곱.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 공식은 이렇게 외우는 건데. 자, 둘이 곱하니까 2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소값 2루트 2가 된다야. 최소값 2루트 2예요. 자, 필수 12번을 풀어볼게요. 필수 12번 풉니다. 자, 안 보이니까 일단 쓰고 시작할게.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자, 나 누구를 치환을 할 거냐면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치환하면서 범위가 생기는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요. 그리고 둘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자,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하면 1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치환을 할 건데 치환하면은 얘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같거든요. 전개해 보시면은 확인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때문에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산술기하에 의해서 t, 치환하는 문자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치환을 하면서 얘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t가 모든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생긴 모습, 구조 때문에 산술기하에 의하여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생겼어요. 2차 식이네. 뭐 떠올리라고? 완전제곱 떠올리라고. t-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그리시죠.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에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y의 범위야. y가 갖는 값이 최대. 그게 최대값, 최소. 그게 최소값이니까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는 정의역이 t로 치환돼서 바뀌었어요. t는 2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t가 2 이상.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y는 최소값을 2에서 얼마로 가져요?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무슨 얘기야? y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됩니다. 최대값은 없습니다. 최소값만 같죠. 자, 요거 문제 지금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159번 푸세요. 159번입니다. 자, 그래서 얘 치환을 하겠죠?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t 얘를 t로 치환하잖아. 자, 그리고 플러스 5가 돼서 얘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 될 거고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치환한 문자 t의 범위는 2로 치환 왜? 산술기하에 의해서 2 이상이 나오고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그런데 문자 t의 범위가 2 이상이니까 여기 어딘가에는 2를 기준으로 이상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3은 9 더하기 2, 11이 최소값입니다. 라이트센 과제 풀이합시다. 봅시다. 자, 지수함수고요.
FP가 3일 때 F의 EP의 값을 구하시오. FP는 3이래요. FP는 2분의 A의 P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P제곱일 거고요. 얘가 3이래요. A의 P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P는 6이고요. F의 EP는요. 갖다가 대입해 주시면 2분의 A의 2P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P입니다. 아까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 지금 얘는 뭔데? 3의 2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제곱. 얘네 둘의 관계를 곱셈 공식으로 잘 떠올리시면 돼요. 자, 얘 분자만 잠깐만 보자. 얘는 A의 P제곱, A의 마이너스 P제곱의 제곱을 하면 얘가 나와. 그쵸? 근데 빼기 2를 하면 얘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6의 제곱 빼기 2 정답입니다. (24번이요) 그냥 함수값이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수 성질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F0입니다. 0 집어넣으니까 3의 n제곱이 4. 2 집어넣으래요. 3의 2m 플러스 n 16. 그런데 얘는 3의 2m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거든. 3의 n제곱이 4거든요. 4 곱하기 3의 2m제곱인데 그게 16이었잖아요. 3의 2m제곱이 4입니다.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1은요. 3의 마이너스 m 플러스 n입니다. 3의 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m제곱은 이렇게 3의 2m제곱이 4니까 3의 m제곱은 2입니다. 3의 n제곱은 4고요. 정답은 2. 25번이요. fx는 5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갖다가 집어 넣읍시다. f의 마이너스 a, 5의 a제곱. f의 2b, 5의 마이너스 2b제곱. 25예요. 좌변 정리하면 5의 a-2b, 우변 정리하면 5의 제곱. a-2b는 2라고 정리가 되죠. 지수끼리 같아야죠. f의 b-a입니다. b-a야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죠. 걔는 5래요. 그래서 모두 나왔어요? a-b는 1이에요. 변 뺍시다. 얘한테서 얘 빼니까 b 나오죠. 얘한테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0이요. 자, 당연히 과제. 이어서 과제고요. 300번대 쭉 과제이다가 이거 아까 다 했던 거잖아요. 36, 40, 43은 뭐예요? 산술기하죠? 43은 산술기하예요, 이거. 43번은 산술기하고요. 그때 2시간밖에 못 나가니까 지수 방정식 개념은 나갈게.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 이게 안 많잖아. 야, 지금 라이트슨 이거 몇 문제라고 꼴랑. 방금 다 했던 거. 근데 이거 치원하는 거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빨리 하는 게 나을 거야.
지수 방정식 개념 나갑시다. 개념 원리 피세요. 개념은 지금 하되 과제는 오늘 지수 방정식 단원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과제로는. 당연히 여기 연습 문제 과제겠죠. 개념 원리 74페이지까지. 그리고 라이트 센이 353번까지. 개념 원리 지수 방정식 나가도록 할게요. 개념만 합니다, 일단. 지수 방정식은요, 그 풀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까지도 되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대1 함수 뭐죠? 1대1 함수의 조건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 함수값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였죠. 근데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대우명제 fx1과 fx2가 같으면 x1은 당연히 x2하고 같을 거야. 이게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조건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예를 들어서 fx가 뭐 3의 x제곱이었어. 해보자. 3의 x1 제곱은 3의 x2 제곱과 같다. 이면 뭐랑 뭐가 같다? x1과 x2가 같다. 즉 얘는 얘랑 얘이면 얘이다니까 당연히 얘를 풀 때 얘로 풀어도 된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의 x-1제곱은 32래. 그러면 2의 x-1은 얘는 2의 5제곱이거든. 따라서 이것과 같이 x-1은 5랑 같아야 돼서 x는 6입니다. 자, 방정식을 푸는 것은 두 등호자, 좌변과 우변 이 등호가 성립하는 x를 찾아 나가는 건데 찾아 나가는 과정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 볼 것들만 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만 선생님이 같이 풀어줄게. 4의 x 플러스 2는 8의 x 마이너스 7과 같아야 됩니다. 얘는 2의 2x 플러스 4고요. 얘는 2의 3x 마이너스 21과 같죠. 따라서 2x 플러스 4는 3x 마이너스 21과 같습니다. 2x 넘어가서 빼니까 x는 25입니다. 즉 얘와 얘가 같아지게끔 하는 x는 25입니다. 되게 쉽죠? 자, 170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자. 170번 여기 있는 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 내가 어떻게 푸나 잘 봐봐.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걸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하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먼저 얘가 보니까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과 같거든? 이해해야 돼. 2의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얘는 t제곱. 근데 선생님 실수 하나 했네. 치환하면서 범위가 생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방정식 풀 때는 치환을 통할 건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곧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니까 t는 1 또는 2가 나왔어요. 만약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을 풀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근은 버려야 되는 근이에요.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럼 선생님 이런 애는 뭐예요? 연산 과정 중에서 나온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없을 연관이. 근하고 연관이 없는 아이, 그런 아이란 뜻이야. 무연근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t는 1 또는 2예요. 자, 다시 t는 내가 만든 거거든.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니까 2의 x제곱은 1 또는 2의 x제곱은 2입니다. 그래서 x는 0, x는 또는 1이 정답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1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76페이지 지금 완성하세요. 예인아 다 풀었니? 또 졸려. 밤에 딴짓을 하지 말라니까 진짜. 뻥치지 마 진짜.
얘네들 다 해버리고서 과제 해버리네 얘네들. 아니 야 개념 원리 익히기 다 잠깐만. 다음 보자. 개념 원리 익히기 질문 없죠? 자 필수 13번 들어갑시다. 방정식을 푸시오. 봅시다. 바로 1번이에요. 아, 뭐 쉽잖아. x제곱 마이너스 3.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은 2x.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3의 2x제곱 마이너스 6x죠.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됩니다. 마이너스 2를 갖다 곱해야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x는 4 또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봐봐. 수학이라는 건 암기, 훈련이 필요해.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중2짜리들한테 가서 얘 했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 해 뽑는 거 보여주면 애들이 날 천재인 줄 알아. 근데 이젠 너희들도 하잖아. 그치? 왜? 너무나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X자로 왜 안 하고 해요? 머릿속에 X자 한 거예요? 아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 거. 지수랑 로그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이게 어렵고 숙달이 안 돼서 그래. 예인아 가지마. 그쪽이 네 길이 아니야.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 할 때는 막 웃고 떠들고 이러다가 수업 딱 들어가면 막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야, 앞에서 보면 되게 웃겨. 앞에서 보면은 애들이 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반쯤 넘어가서 흰자만 보여 앞에서 보면. 4분의 3과 3분의 4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그냥 바로 뽑자 이젠. 3x는 이거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요거 방정식 풀면 되죠. 어렵지 않죠? 14번 봅시다. 14번 봅시다. 식을 먼저 정리할게요. 4 곱하기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입니다.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입니다. 얘를 풀 거고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치환하면서 범위가 생성됩니다. 0보다 크지요. 그러면 얘는 4t 제곱 36t 32는 0 4로 나누고 그래서 t는 1
또는 8. 됐지? 근데 t 찾는 게 아니라 나는 x 찾는 거거든. 2의 x제곱이 1 또는 8. x는 뭐 들어가면 1이 돼? 0 들어가면 돼. 3 들어가면 돼. 0 또는 3. 확인 체크 문제 71, 72를 풀고